그래요. 2025라는 게 뭘까 물어봤더니 두 가지 답이 나왔어요. 올해 연도다. 또는 우리 구구단에서 배웠듯이 45의 제곱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사실은 저런 숫자 정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한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달력에 저걸 썼다고 그러면 저거는 2025년도 아니요. 왜냐하면 달력에다가 일기를 쓰면서 2025년이라고 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옛날 같으면 뭐 2025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쓰겠지만 요즘이야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데다 작성할 땐 이거 안 쓴다고요. 근데 이런 게 많이 써져 있어요. 어디에 써져 있냐면 비행시간 적을 때 저렇게 써요. 출국시간 그러면 2025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배우는 주제하고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뭘 지금 강조하고자 하느냐 하면 결국 우리는 정보를 다루는데 어떻게 수학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느냐를 수학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전자기학도 배우고 신호처리도 배우고 하면서 이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과정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1학년 1학기이지만 이제 2학기에는 미적분학을 배울 테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공학 수학부터 시작해서 2학기에는 미적분학을 배우고 그리고 2학년 때는 정전기학하고 정자기학 그리고 3학년 때는 신화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신호처리 이런 과목들을 다른 과목들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여러분하고 이제 수업하고 가르치는 과목이 이 6과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들으란 그 필수 과목은 아니에요. 필수 과목은 요거 하나만 필수 과목이에요. 요것만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것도 이제 기회가 되면 뭐 드랍해도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근데 지금 드랍할 기회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어쨌든 그렇고 정전기학, 정자기학 무지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고 그리고 신화 시스템 디지털 신호처리는 그거보다 한층 더 어렵다고 소문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 과목이니까 어쨌든 여러분 자유롭게 그렇게 수강을 하면 될 텐데 그러나 이 과목들의 그 통합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결국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신호를 다루는 거예요. 정보를 신호로서 다루는 거라고요. 그 기초수학을 여기서 배우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전기학, 정자기학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다루냐 하면 여기서는 공간 정보를 다뤄요. 여기서는 시간 정보를 다뤄요. 우리는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는 시공간의 함수로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요. 공간마다 위치마다 정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간마다 다르다고요. 지금의 정보랑 내일의 정보랑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합한 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이 공간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벡터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벡터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거는 이것을 함수로서 나타낼 때 공간이라면 변수가 아마도 이제 3차원 공간이니까 x 좌표값, y 좌표값, z 좌표값에서 결정될 테고 그리고 시간 정보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 시간 정보는 t라는 정보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x 성분만 있다. 그런데 이게 y의 함수이면서 2의 j 2파이 ft라는 이런 형태로 표현된
신호다라고 표현한다면 요거 벡터 중에서도 x 성분만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크기가 y의 함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 첨자로 쓰는 게 성분이란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우선 알겠죠. X 성분이 있다면 Y 성분도 있을 수 있고 Z 성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Y의 함수다 이러면 X의 함수일 수도 있고 Y의 함수일 수도 있고 Z의 함수일 수도 있는데 Y만의 함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 성분이 여기에 표현됨으로 해서 이 시간과 주파수는 함께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파수라는 것이 시간의 역수라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함으로 해서 우리 신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배워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워간다고요. 여기 가이아, 디지털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 기기들을 사용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컴퓨터가 다 디지털 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신호처리를 하느냐 여기까지 배우는데, 여기까지 배웠다고 해서 다 배운 건 사실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인 걸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연구실 연구를 통해서 이거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운다고요. 그것에 이제 기초가 되는 과목들을 배우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오늘 이제 그 시작을 2025가 과연 무엇일까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맨 처음 대답은 이거였죠. 2025년 그러면 2 곱하기 10의 3승 플러스 0 곱하기 10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0의 1승 플러스 5 곱하기 10의 0승으로 보통 쓰는 2025라고 읽어낸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2025를 쓰는 방법이라고요. 이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025가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저거를, 아니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또 다른 의미로서 45 곱하기 45로 해석한 친구도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2 플러스 0 플러스 2 플러스 5 해서 9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앞에서 뭐라고 정의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거란 말입니다. 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느 거든지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앞에서 무엇이라고 정의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상황이고, 또는 정보 이론에 의하면 또 어떤 암호가 있을 수 있어서 뭐 적당하게 이제 곱해주고 나눠주고 하면서 특별한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때 요거를 이제 보자고. 요걸 보자면 이때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는데 이게 같은 2인가요? 다른 2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서부터 이제 전개될 거라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의 그 인문으로서 자,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4.143592 하면서 무리수가 이렇게 표현됐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거? 4.14359 어디서 본 듯하지만 안 본 듯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자, 아까 2025는 쉬운 문제였는데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거 뭐라고 해석할 겁니까? 뭐지? 숫자 두 개를 합한 건가? 아니면 하나의 이제부터 배울 무리수인가? 이렇게 말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1 플러스 파이라는 숫자예요. 그럴 때 아까 이 2와 이 2가 섞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섞이지 않듯이 이것하고 이것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숫자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때 섞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직교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직교성이라고 말은 안 해요. 그리고 이것도 직교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듯해요.
이제부터 나올 것들은 아니 오늘은 안 나와요. 다음 주도 안 나올 거예요. 몇 주 흘러가면 이제 직교성이란 말이 나올 텐데 직교성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보를 표현할 때 직교성을 근거로 해서 이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부터 배워갈 거라고요. 그것에 이제 가장 그 최첨단이 뭐냐면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벡터라는 개념이에요. 벡터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벡터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그 가정하에 배우려는 거를 조금 주저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니 역으로 생각해서 벡터를 모르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려는 그 정보를 다룰 수 있느냐? 그건 절대로 못해요. 벡터를 배워야만 그것을 아주 쌈박하게라는 말은 이거죠. 시간도 절약하고 공간도 절약하고. 그러니까 시간 공간 절약 안 하고 천년만년 그거 대대후손 물려주면서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벡터를 제대로 배우면 천년만년 필요 없습니다. 1초 만에 다 그걸 해결한단 말이에요. 벡터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공학자가 해야 할 일이고 공학자 중에 대부분이 이 말하자면 이 듀티를 잘 수행하지 못해서 그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피상적으로 다루려는 내용을 이제 겨우 알고 다뤄도 그래도 사실 요즘 시대에는 공학자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어디서든지 대접받을 수 있지만 리더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럼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되냐? 이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배울 거냐면 이걸 유리수라고 배울 거고 이걸 무리수라고 배울 건데 유리수와 무리수는 섞이지 않습니다. 근데 직교성은 아니에요. 직교성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섞이지 않는다라는 말이랑 좀 더 고급화된 직교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어져가는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직교성이란 말을 영어로 말하면 ortho라는 말을 씁니다. ortho라고 말을 써서 orthogonality 이런 말을 써요. orthogonality. 여기서부터 이제 한 단계 더 가는 것이 nomality 말까지 갈 거예요. 아까 나왔던 AX와 같은 것은 orthonormality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이 크기가 1이거든요. 노말이란 말은 크기가 1로 기준 삼아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소라는 직교성이란 말이랑 여기 이제 직교성이란 말이랑 크기가 1인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대표 선수를 미리 좀 얘기하면 오소코날리티를 만족하는 것이 지금 뭐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까 이것도 오소코날리티에 해당되고 이제 공간 벡터는 이 세 개가 이제 대표 선수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 벡터는 2의 J, 2파이, FT 같은 것이 오소노말리티에 해당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냥 단체로 얘기를 할게요. 이 크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 이 크기가 1이요. 이 크기가 얼마라고요? 1이요. 이 크기가 얼마라고요? 1이란 얘기. 그리고 서로 간에는 직교성이 확립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125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125년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저거 가지고 공간 벡터를 나타내는 것을 표현했다.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 뭐 배워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게 이런 얘기예요. AX 성분이 1, AY 성분이 2, AZ 성분이 5 이런 얘기라고요. 그럼 AX, AY, AZ를 뭘 뜻하냐 하면 AX라는 것은 우리가 공간에서는 기준
기준 좌표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X축으로 1m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Y축으로 2m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축이 하나 또 필요하겠죠. Z축으로 5m 이런 뜻이라고요. 물론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쓰냐 하면 어떤 벡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벡터를 우리는 이제 R 벡터라고 쓰길 좋아하는데 AX 플러스 2AY 플러스 5AZ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축을 동서방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Y축을 남북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Z축은 하나 뭐가 남았죠? 고죠. 그래서 동쪽으로 1m 가고 북쪽으로 2m 가고 위로 5m 가고 그러면 저게 한 점을 가리킨다고요. 그게 하나의 정보라고요. 공간 정보라고요. 그 공간 정보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이제 뭐부터 시작하냐면 무리수부터 시작한다고. 왜요? 이때 AX랑 AY랑 AZ는 직교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섞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섞이지 않고 이렇게 해도 섞이지 않는다고. 아까 2025년도 안 섞였죠? 그것처럼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2025년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미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진 않는데 이게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되고, 물론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네? 똑같잖아요. 이거 이렇게 표현하나 저렇게 표현하나 똑같잖아요. 저걸 이제 삼중수 표현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표현해서 동서방향으로 1m, 남북 방향으로 이제 북남 방향이죠. 북이 플러스라고요. 북남 방향으로 2m, 고저로 5m인데 거기에 서쪽으로 가면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남쪽으로 가도 마이너스 붙이고 아래로 내려가도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수학이라고요. 그렇게 수학을 쓰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 무리수도 결국은 섞이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실수에 분류해서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습니다. 유리수라는 건 뭐냐면 정수가 있는데 정수는 0이 이때 이제 분모에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0이 아닌 거를 표시를 했고, 정수를 써서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유리수라고 합니다. 자,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영어 단어를 가지고서 이해하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유리수,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유리수인데, 유리수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번역하고 일본 친구들은 또 저렇게 말하고 해서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유리수라는 것은 rational number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해가 팍 오든지 영어 단어를 모르든지. 영어 단어를 알까요 모를까요? ratio 그럼 뭐예요? ratio B예요. 그럼 rational이면 B가 있는, 이게 B가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정의한 대로 어떤 A라는 숫자가 있는데 M분의 N이라고 B, N 대 M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 그걸 유리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때 물론 M은 0이 아니어야 되죠. 분모에 0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숫자로서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리수라고 한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유비수가 맞아요. 유비수, B가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유리수가 됐느냐? 일본 친구들이 아마 저걸 선점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발음으로는 아마 리가 아닐까 싶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도 그냥 유리수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 두 번째, 뭐 당연히 유리수라면 두 번째는 이제 B가 없는 이죠. 무리수예요. 근데 이때 이제 무리수는 여기다가 rational이 아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 뭘 쓰냐 하면 이라는 부정 접두어를 쓴단 말이에요. irrational 이거라고요. B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b라는 것은 이 얘는 아까 나왔던 파이라는 것과 루트 2라는 것과 루트 3이라는 것과 무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정보를 다룰 때 나온다고요. 나와도 결국은 직교성은 확보 안 되지만 섞이지 않는다. 그런 거부터 우선 시작을 하잔 말이에요. 자, 유리수에서 하나 특이한 것은 0.2라는 것에 여기 점 찍은 게 있어요. 이거는 유리수인데 왜 유리수냐면 이것도 b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한 거는 요 점이 하나 있으면 9분의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9분의 2라는 뜻이에요. 2대 9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를 9로 나누면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나눠봤어요? 0.2222222 이게 끝까지 가요. 그래서 점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근데 그게 무리수라고요? 아니에요. 유리수예요. 왜냐하면 2대 9로 정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게 무리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수점이야 뭐 억만 년 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b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책에 나온 대로 0.25 이렇게 점 찍은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점이 몇 개 찍혔냐? 그러면 2개 찍혔으니까 99분의 이런 뜻이에요. 99분의 25 해서 25를 99로 나누면 0.25252525 이거 끝까지 가요. 그런데도 이게 유리수라고요. b가 있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를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무리수의 유리화예요. 유리화라는 건 뭐냐면 유리수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리수와 유리수가 섞여 있다면 유리수의 포션이 얼마고 무리수의 포션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게 있었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세 번째 주제. 세 번째. 양의 수의 양의 실수의 제곱분. 음수도 이제 우리가 다루긴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양의 실수의 제곱근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A가 되더라. 저기 나온 대로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X는 지금 모르는 겁니다. 미지수예요. X를 제곱했더니 A가 되더라. X를 제곱했더니 A가 되더라. 그럼 요 X라는 미지수에는 경우의 수가 2개가 있다고요. 양의 수를 제곱해도 A가 되고 물론 여기서 A는 지금 우리는 양의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양의 실수 A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양의 실수는 A의 제곱근 하는 것은 요 미지수가 과연 뭔가를 말할 때 요 미지수가 제곱근으로 지금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니까 야 여기 좀 봐라.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칠판은 안 보고 수업을 제대로 해야지. 여러분들 지금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는데 조금 만족스럽지 못해요. 어쨌든 자 양의 실수 A라는 것의 제곱근. 자 제곱근이란 말이 있으니까 세제곱근도 있겠고 네제곱근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제곱근이라는 것은 2개가 뭔지 묻는 거다. 세제곱근 그러면 3개가 뭔지 묻는 거다. 네제곱근 그러면 4개가 뭔지 묻는 거다. 5제곱근 그러면 5개가 뭔지 묻는 거다. 그렇게 시작하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전제 조건은 제곱근 그러면 2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써보면 이게 곧 뭐냐 하면 x제곱 마이너스 a는 제로를 만족하는 x라는 근이 2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거 그래프로 그려보면 2차 함수로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a를 통과하잖아요. 그럼 지금 보다시피 이 근을 구한다라는 것은 잘 이해하세요. 이런 것은 이제 처음 설명한 건데
x제곱 마이너스 a라는 게 요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0이라는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y 이퀄 x제곱 a가 있고 y 이퀄 0이 있는데 그게 같은 지점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요거하고 요거 만나는 건 여기잖아요. 요게 두 개. 요게 근이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두 개가 만났잖아요. 두 개가 만난 지점이 어디냐? 요 점 아니면 요 점이에요. 두 개가 있지요. 그럼 이제 확인하자고요. 확인하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걸로 봐서는 여기 있는 근하고 여기 있는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일 거다. 라는 거 확인되죠. 그림으로 봐도 확인되죠. 그래서 근이 두 개란 말이에요. 플러스 근도 있고 마이너스 근이 제곱근이란 말이 근 앞에 제곱이란 말을 붙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을 구하는 거예요. 근을 구하는데 제곱근이라면 두 개를 구하는데 플러스 근도 있고 마이너스 근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양의 실수의 제곱근을 묻는다면 여긴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는 뭐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루트 a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답은 쉬워요. 오히려. 그래서 25의 제곱근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부터 생각한다고요? 제곱근 두 개. 네, 두 개. 눈 뜨세요. 두 개. 뭐예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리고 세 번째 가서야 25를 루트 씌우면 얼마? 5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다 보면 25의 제곱근 그냥 5만 달랑 써버린다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내용을 전혀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양의 실수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근이니까 요 그래프를 기억하고 예지만 하나의 그래프를 기억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근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는 값으로 나오는 것을 양의 실수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예요. 자, 이제 뭐 그냥 뒤로 가는 것을 조금 생략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허수라는 것부터 먼저 정의를 할게요. 허수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실수라는 것은 루트 1은 1이에요. 루트라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제 기본 정상식으로 보면 루트 1은 1이라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루트 25는 조금 아까 나왔던 건 5다라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실수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허수라는 것을 뭘 다룰 거냐면 우리가 다루는데 마이너스 1이 루트 속에 들어간 거를 이제 다룰 계제가 됐어요. 여러분은 그걸 이제 다룰 줄 알아야 전진을 할 수 있다고요. 공학기초 수학의 이제 그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수체계로 들어가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걸 새롭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까지 없었던 숫자예요. 없었던 숫자인데 이걸 i라고 쓴다. 또는 j라고 쓴다. 우리 공학도들은 주로 j라고 써요. 근데 수학자들이 i라고 쓰기 때문에 책에는 ij가 막 이렇게 교차로 나오는데 우리 책에도 여기도 이제 i라고 주로 나오지만 나는 이제 수업 중에 j를 쓸 수도 있고 i를 쓸 수 있는데 그게 똑같다라고 이해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 루트 마이너스 1의 루트를 i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이해를 했다고 간주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5의 루트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이거 이렇게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루트 마이너스 1하고 25하고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루트 마이너스 1에 루트 25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의 루트를 뭐라고 정했다고요? i라고 했다. 그럼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루트 25i인데 5i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기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i라는 것을 새롭게 도입해서 이때
이 i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1이랑 이 i는 직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동서하고 남북하고가 직교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서남북을 표현할 때 이걸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걸 동서, 북, 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동서로 할 때는 이거를 이제 X라고 표현하고 이걸 Y라고 표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동쪽으로 1m 갔다가 북쪽으로 1m 가는 것을 P점이라고 하면 그걸 우리는 11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게 좌표점이라고요. 11. 그런데 이걸 또 다르게 이걸 이제 복소수 평면이라고 하는데, 복소수 평면으로 표시할 때는 이쪽을 1이라고 기본 단위 1이라고 놓고 이쪽을 기본 단위 i로 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실수와 복소수를 같이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동서로 얘기했던 것처럼 실수축으로 1가고 허수축으로 1간 요 점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소수 이제 Z라고 표현할 건데, Z도 역시 1, 1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 다른 내용이냐?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요. 동서 북남으로 표현했고 이거는 실수 허수축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알 거예요. 여기가 동쪽으로 1m라면 여기는 뭐라고 부른다고? 서쪽으로 1m예요. 그죠? 이쪽이 북쪽으로 1m면 여긴 뭐라고 부른다고요? 남쪽으로 1m예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x 이퀄 1이요. 이거는 x 이퀄 마이너스 1이요. 이거는 y 이퀄 1이요. 이건 y 이퀄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도 똑같다고요. 요게 i라고 그러면 여기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이너스 i.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기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건 뭐 누구나 다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소수, 즉 실수값과 허수값을 이 평면에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복소수 평면의 표현 방법이고, 이제 우리가 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복소수의 구성을 배울 텐데,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가기 전에 이제 양의 실수의 제곱근이 나왔고 허수라는 개념이 나왔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할 것이냐면 5번 양의 실수의 제곱근을 배웠으니까 이제 이것도 배우자고요. 음의 실수의 제곱근. 그러면 음의 실수가 있어요. B라고 그럽시다. B라는 음의 실수가 있는데 이 음의 실수의 제곱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묻는 거냐면 X제곱은 B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저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B인데 X제곱 마이너스 B겠죠. 마이너스 B는 제로인데 이 근을 구할 수 있느냐지요. 지금까지 우리의 실력으로는. 왜냐하면 B가 지금 음의 실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X축이 있고 이게 X의 함수로서 표현하는 거라면 B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값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통과하냐면 여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거라고. 이렇게. 요게 B 마이너스 B점이고 이렇게 생겨먹은 건데, 요거하고 Y 이퀄 제로 하고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거 묻는 거잖아 지금. 요거하고 요게 만나는 X점이 뭐냐라고 묻는 거잖아. 그게 방정식의 의미거든요. 그럼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잖아. 현재로서는 못 풀잖아요. 근데 이제 허수를 도입하면 이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허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허수로서 무엇이냐 했을 때, 자,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그랬을 때 마이너스 b가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를 이제 루트 씌운 것인데 결과적으로요. 요거하고 이제 똑같이 가려고 그래요. 요거하고 똑같이 가는 것으로서 결국 제곱근을 물었으니까 두 개 나와야 된다.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니까 두 개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거 두 개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썼을 때 요거 루트 취하면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의 루트 취하면 그걸 허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i라고 쓰고 요거의 제곱 이거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b 이거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의 실수의 제곱근 몇 개다? 두 개예요. 음의 실수의 제곱근은 그 다음에 뭐가 붙는다? i가 붙는다. 음의 실수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미 i로 빼냈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붙이면 그것에 루트 값이 존재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 루트 마이너스 b라는 그런 근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라고 정리를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슬라이드를 봐가면서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볼 거예요. 자, 요건 이제 비교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양의 실수이든 음의 실수이든 제곱근을 말하니까 세제곱근도 아니고 네제곱근도 아니에요. 그럼 3개 구하고 4개 구해야 되는데 제곱근 두 개의 제곱근을 말하는 거니까 두 개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 양의 실수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면 되고 음의 실수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i를 먼저 빼냈고 마이너스 1에 대해서 i를 빼냈고 루트 마이너스 b로 구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정리하세요. 이거 매년 기말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 맞추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러니까 첫 단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러고 깨우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뒤처지는 거죠. 배울 때 제대로 배워서 차근차근 가야 저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3학년 디지털 신호 처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신호를 다룰 줄을 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양의 실수의 제곱근 2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머릿속에요. 음의 실수의 제곱근 2개 플러스 마이너스 음의 실수기 때문에 i가 먼저 처리됐고 루트 마이너스 b 해서 2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봅시다. 양의 실수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예요. 이제 설명한 거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x제곱 마이너스 4를 만족하는 방정식을 풀어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번 해봅시다. 저기 있는 대로 첫 번째 문장에 x제곱은 4다. 이게 뭐라고 읽는 거냐면 양의 실수인 4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런 문제예요. 그럼 양의 실수의 제곱근은 2개다를 알았는데 어떻게 풀면 2개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된단 말이에요. x-4는 제로다를 푸는 건데 그렇다면 x-2에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게.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거는 x가 2일 때도 만족하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도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로 나오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방정식을 푼다라는 개념보다는 양의 실수의 제곱근은 2개인데 그게 뭐냐라고 물어서 여러분은 풀 때 이렇게 풀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다라고 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우리가 배운 거를 여기다 이제 접목을 해서 적용을 해서 써먹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문제가 이제 나왔을 거예요. 여기도 x제곱은 마이너스 4다. 이걸 푼다고요? 이걸 푼다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는 제로인데 이거 인수분해 먼저 해보자고.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우리가 배운 실력으로는 안 된다고. 근데
요걸 이해하고 요 과정을 이해했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2i에다가 x 플러스 2i는 0이다. 이렇게 풀려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걸 한번 보자면, 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요것만 한번 해봅시다. 요게 맞나? 그러면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2가 있다면 이거 곱한 게 x제곱 마이너스 4가 맞느냐? 인수분해 이제 거꾸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곱하면 x제곱이고, 요렇게 곱하면 2x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요게 상쇄가 되어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맞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거. x 마이너스 2i가 있고 x 플러스 2i가 있다면 이거 곱한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x제곱이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ix이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ix니까 i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건 상쇄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이것만 남았어요. 그러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의 4의 i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확인해 보자고요. i가 뭐였었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었다고요. 그러면 i의 제곱이라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아이고야.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이게 마이너스 1이요. 에?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가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수의 체계를 배운 거예요. 허수를 도입함으로 해서 실수만 가지고는 인수분해를 못하는 거를 인수분해하는 그런 개념으로 갔는데, 우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인수분해로 배우는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정리해서 했어요. 3번 양의 실수의 제곱근은 2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음의 실수의 제곱근도 역시 2개다. 플러스 마이너스 i의 루트 마이너스 b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값을 구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실수뿐만 아니라 허수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허수로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으로 써서 표현하면, 즉 이걸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입니다 라고 써놓으면 얼마나 해피할까요? 프로는 여러분도 해피할 테고, 그죠? 채점하는 나도 해피할 테고. 그 과정이 지금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만, 그죠? 음의 실수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i의 루트 마이너스 b라고 우리는 정리했지만 저것까지 써놓으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까지도 다 접목을 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면 이거 보는 사람은 뭐 대법관이 보더라도 완벽한 답안지란 말이에요. 예? 자, 해서 양의 실수의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보자면 이건 뭘 보여준 거냐면 루트 3의 제곱도 3이요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도 3이다 라는 개념으로 양의 실수의 제곱근은 2개다 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둘 다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루트로 묶일 수 있다 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거는 i를 갖고 계산을 하세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둘 다 플러스 양의 수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 있는 거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것처럼 양의 수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a라고 나올 수 있다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a제곱의 제곱근을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루트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a제곱이기 때문에 요거 루트를 요걸로 접목하자면 루트 a제곱 곱하기 루트 b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분배를 할 수 있죠. 분배한 다음에
이렇게 요건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뭐 큰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만 이런 거예요. 지금 두 번째에 루트 a 제곱 플러스 b라는 것은 첫 번째 원리, 저쪽 첫 번째 원리에서 a 제곱에 루트 b라고 분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게 루트라는 것은 결국 루트 a의 제곱이 있고 요게 2분의 1이라는 개념이니까 요거하고가 상쇄돼서 이게 a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서 a 루트 b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개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 분모 분자에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지. 왜냐하면 양의 수니까. 음의 수일 땐 전혀 달라요. 뜻밖의 결과가 나오는데 뜻밖의 결과가 아니라고요. 허수 i만 제대로 접목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해서 자 분모의 유리화는 왜 필요하냐 하면 이건 뭐 별 의미가 없는 듯 보이지만 이렇게 분모에 만약에 무리수가 들어간 루트가 있다는 건 우선 전제가 무리수라는 거예요. 유리수일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a가 25다 그러면 5잖아요. 루트 25니까 5지만 그런 거 말고 일반화시켜서 무리수가 있으면 이게 도대체 파이에 속한 수인지 아까 1 플러스 파이라는 거 했잖아요. 그것처럼 파이에 속한 숫자인지 1에 속한 숫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목표라고. 왜 무리화를 하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렇게 유리화를 할 때는 루트 a 플러스 b, 루트 b가 있으면 꼭 플러스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돼요. 왜냐면 아까 나왔듯이 x-2하고 x 플러스 1을 곱하면 x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을 해주면서 이제 그 가운데 게 그 말하자면 이제 상쇄가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곱해주면. 그래서 무리수는 상쇄가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 곱하면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만 남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 구조가 뭐예요? 자, 저것을 이제 이해하면 뭘 의미하려는지를 이해할 거예요. 두 번째에 루트 a분의 루트 a 플러스 루트 b분의 1이 도대체 뭐냐? 왜 이걸 무리수가 분모했을 때 유리화를 하려고 애를 쓰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4.14, 1592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올 텐데 그게 도대체 실수는 얼마고 무리수는 얼마인지 어떻게 아냐고 모르죠. 근데 여기다가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있는데 이것에다가 똑같은 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하고 그러면서 전제는 뭐냐면 a하고 b는 아니다를 전제하는 겁니다. 안 써주더라도요. 왜냐하면 a하고 b가 같은 거면 이게 0이 되면 그러면 이거는 쓰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런 표현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때는 이제 또 다르게 풀어야 되겠죠. 자, 해서 이렇게 된 경우라고 하면 분모에 이렇게 곱해줬다면 분자에도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해서 이렇게 계산한 거라면 자 봅시다. 이렇게 곱하면 a이고 그죠? 이렇게 곱하면 b예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루트 ab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ab니까 상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교차로 해주는 거라. 교차로 해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것에 결과적으로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인데 여기는 이제 분자에 무리수만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론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유리하라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루트 a의 크기도 a 마이너스 b분의 1이고 그리고 a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1만큼 되는 이런 관계다. 이거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목표점이 저거라고요. 우린 1 플러스 파이라고 그랬을 때는 유리수 플러스 무리수로서 그게 그 값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고 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무리수 두 개가 있어서 루트 a가 얼만큼이고 루트 b가 얼만큼이다. 그걸 알려면
분모에 무리수가 있어서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무리수에 유리하라는 말은 분모에 무리수를 안 남겨놓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무리수 루트 A의 포션이 이거, 무리수 루트 B의 포션이 이거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게 유리하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하면 저기 분모의 유리화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리수의 유리화잖아요. 복소수의 유리화로 갈 거예요. 복소수도 유리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모에 복소수가 있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IB라는 꼴이 있다면 요거하고 요거 섞이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분자의 실수와 허수 포션이 얼마든지 모르잖아요. 그때 똑같은 구조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면 이겁니다. 똑같이요. A 플러스 JB분의 1이라는 것을 유리화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실수 부분이 얼마고 허수 부분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거 유리화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A 플러스 JB가 있고 그렇다면 여기다 뭘 곱해주냐면 A 마이너스 JB예요. 지금 우리가 무리수 유리화하는 거나 똑같은 구조라고요. 그래서 A 마이너스 JB라고 쓰면 자 보세요.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A제곱이요.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B제곱이요. 왜냐하면 J랑 마이너스 J를 곱하면 이게 J의 제곱이 아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있으니까 1이라 플러스 1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B제곱이 이게 실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분의 A-JB니까 이거 뭐라고 쓴다고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분의 1이라는 크기의 실수 크기가 이만큼이고 그리고 J라는 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마이너스 B만큼의 크기가 있다. 이래서 실수 포션이 이만큼 허수 포션이 이만큼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이때는 정체가 안 드러났죠. 이때는 정체가 드러난다고요.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여기서 말하는 무리수의 유리화, 복소수의 유리화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인데 이거는 어땠어요? 무리수는요. 직교성은 없지만 그래도 섞이진 않는다. 근데 이거는 직교성도 만족하고 섞이지 않는다. 라는 거라고요. 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허수단위 이미 했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아까 나온 대로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허수가 이렇게 정의가 됐다 그러면 허수가 정의됐다면 이거 이렇게 복소수 평면을 보면 됩니다. 복소수 평면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i라고 그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고 여기가 마이너스 i라고 그랬어요. 요점이요. 자,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이게 i의 1승입니다. 요거는요. i의 제곱이에요. 요거는요. i의 3승이에요. 신기하죠. i라는 것이 1에 비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라는 것은 i 곱하기 1이라는 건데 1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할게요. 요 점을 요만큼 90도 회전하면 이런 뜻이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i라는 것이 이게 보통 이제 x축이잖아요. x축에 비해서 y축이 얼마만큼 회전한 거예요? 90도 회전한 거죠. 그죠?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 i제곱은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90도 2번만큼. i3승은요? 3번만큼 회전.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요거는. 1은 뭘까요? 4번만큼. 90도 1번, 2번, 3번, 4번. 5번 회전하면 어디로 가요? i. 6번 회전하면요? 마이너스 1. 7번 회전하면요? 마이너스 i. 8번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뜻하는 거예요. 봤죠? 4의 n승. n이 정수예요. 자연수 n이라고 그랬어요. 자연수 n인데
저거 정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연수라는 건 1, 2, 3, 4, 5, 6, 7 이런 거지만 정수는요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는 뭐겠어요? i의 마이너스 1승은요. 요렇게 아까는 여기다가 요렇게 갔는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가면 그게 마이너스 1승이에요. 마이너스 i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가리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카운터 클럭 와이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돌아가는 반대 방향이죠. 클럭 와이즈란 말은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카운터니까 시계가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그렇다면 또 하나는 카운터 클럭 와이즈가 있고 클럭 와이즈가 있겠죠. 클럭 와이즈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 그런 복소수 평면을 이거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고요? 이거 계속 가져갈 겁니다. 지금서 배웠고 언제요? 디지털 신호 처리에서도 이 개념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소수라는 개념이 거기까지 쭉쭉 갈 것이다. 예요. 자, 음의 실수의 제곱근 나왔죠? 여긴 그냥 똑같이 A라는 값을 썼어요. A라는 값을 썼는데 우리는 아까 B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곱근이 음의 실수의 제곱근은 두 개다.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일 수밖에 없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허당이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허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상상 속에서 쓰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근은 없지만 허당이지만 i라는 개념을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i의 루트 마이너스 b다. 정리를 했어요. 우리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여기하고 조금 다르게. 그럼 그렇게 정리했다 그러면 자, 요런 게 이해될 겁니다.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면 루트 a와 루트 b는 이게 똑같이 i 루트 a 이렇게 읽는 거예요. i 루트 속에 마이너스 a. 잘못 말했군요. i 여기다 쓸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저런 것들이 뜻밖의 값으로 나오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면 세 번째에 둘 다 음수이면 루트 a, 루트 b가 있으면 이걸 이제 뭐라고 쓰느냐인데 이렇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i에 왜요?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니까 i를 빼내올 수 있죠. 루트 마이너스 1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i의 루트 마이너스 a 요것도 음수라고 그랬죠. b도 음수라고 했으니까 i의 루트 마이너스 b.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방법대로 쓰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다 이러면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뭐예요?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루트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곱해주면 플러스가 되고 ab가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이거 전혀 뜻밖이잖아요. 실수에서는 저렇게 안 나오잖아요. 이게 둘 다 양의 실수라고 그러면 루트 ab잖아. 근데 이렇게 된다니까. 왜요? 헛을 쓰고 있으니까. 음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되나이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중간 과정을 써야만 이게 오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외워서 쓰면 점수 안 줄 테고 중간 과정 이렇게 쓰면 알고 썼네라고 점수를 줄 테고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택하세요. 뭘 택할는지. 그러니까 의미를 좀 알아가면서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봅시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거는 움직일 필요 없고 요거는 뭐라고 써야 돼? I 루트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야 되죠. 자,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저기서 말하는 대로 루트 B분의 루트 A가 있다 그러면 A는 0보다 크다고 그랬고 이건 0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뭐라고 쓰는 거냐면 루트 A 그냥 써도 돼요. 요거는 루트 마이너스 1에 한 번 더 써줄게요. 여기선 그냥 갔는데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주면서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i의 루트 마이너스 B고 루트 A가 있기 때문에 요건 묶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둘 다 플러스니까.
아까 나왔었어요 이미. 곱하기든지 나눠주기든지 루트 속에 있는 숫자를 묶을 수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요걸 결정해줘요. i분의 1은 i의 몇 승입니까? 마이너스 1승이요. 마이너스 1승은 어디로 갔어요? 클럭와이즈로 이렇게 90도 간 거죠. 거기 무슨 수가 있어요? 그 마이너스 i잖아요. 그러니까 i분의 1이라는 것은 i의 마이너스 1승인데 그거는 마이너스 i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걸 이제 한 번만 이제 해봅시다. 한 번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유리화하는 거예요. 유리화하기를 어떻게 유리화할 것이냐면 i 곱하기 i 분모 분자의 i를 곱해요. 그럼 되잖아요. 0이 아니니까.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럼 됐잖아요. i의 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의 i니까 마이너스 i. 그죠?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이렇게 갔으니까 마이너스 i 그렇게 알아차려도 좋고 저렇게 유리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마이너스 i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i는 분자에는 마이너스 i 그걸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로 알아두자고요. 분모의 i는 분자의 마이너스 i 그래서 마이너스 i 루트 b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된 것인데 저렇게 보면 이걸 또 이제 여기다 넣죠. 이걸 여기다 넣었어요. 네? 여기다 넣어서 저기 보면 거기 뭐예요? 마이너스 1은 남겼고 i가 이렇게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줬으니까 b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 뜻밖의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곱하기가 마이너스가 나왔고 여기도 나누기가 마이너스가 이게 웬일이지? 허수를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리고 중간 과정을 여러분들이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 예제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해보는데 이런 데는 제곱근 아닙니다. 그냥 마이너스의 4제곱이니까 플러스 값뿐이 없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어려운 거 없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어쩔 때인데 이게 이제 무리수와 요리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기면 유리수 가지고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작전을 잘 핀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잘 세워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간다 그런 내용이고 이것도 뭘 풀어라 이런 얘기고 여기서 요것만 이제 합시다. 요거 유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정보로서는 가치가 없다고요. 그래서 가공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 분자에 요거는 4 플러스 루트 10으로 곱하고 저거는 뭐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니까 루트 2 플러스 루트 7로 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2로 곱해주든지 분모 분자에 그렇게 곱해주면 유리화가 돼서 정보를 드러내놓고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내용입니다.